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고구려에 이어서 백제 신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 50쪽부터 54쪽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3강의 핵심 키워드는 백제, 고이왕, 네, 그리고 근초고왕, 여기까지는 백제고요. 그 다음에 사로국, 신라의 옛 이름이죠. 뇌물마리간, 그리고 가야연맹까지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처음 볼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자, 백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온조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온조가 혼자 내려온 게 아닌 거 알고 있죠? 자, 비류라는 사람과 소선호라는 사람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알다시피 고구려에서 왕위 계승해서 밀려났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 비류와 온조라는 형제가 갈라져요. 그래서 형은 이쪽, 비류는 여기 인천으로 가고 온조는 여기 한강 바로 근처에 있는 위례라는 지역에서 네, 나라를 세우죠. 그게 바로 BC 네, 18년, 기원전 18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인천 지역으로 갔던 비류는 여기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땅이 여기 강가에 인접한 온조 집단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백제국 여기 온조 집단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 백제국이 그때부터 이 주변의 여러 소국을 아우르면서 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고이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대체로 3세기예요. 3세기 한참 지났죠. 나라 세운 그 이후에 한참 지났는데 바로 이 시기에 오면은 어, 율령이라고 해서 법을 반포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꽤 시간이 많이 지난 이때부터 나라에 어떤 틀이 생긴 거죠. 법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육좌평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관과 16관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리들의 등급을 16단계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들의 대장인 이 장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들도 단계를 구분했다는 건 그만큼 국가의 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됐다라고 할 수 있고 왕권이 많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 마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비류와 온조가 남아할 때는 여기 이미 마한이라는 국가가 있었고요. 마한은 여러 소국의 연맹체예요. 근데 그 연맹체 중에 좀 강력한 국가가 목지국이었는데 이 백제국이 목지국을 정벌 하죠. 고이왕 때. 그러면서 이제 마한을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백제의 성립과 초기 체제 정비를 좀 봤는데, 자, 이제부터는,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어떤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냐, 이걸 좀 볼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반도 동남부에는 신라라는 국가가 있었다. 근데 신라는 처음부터 신라가 아니에요. 사만 중에 진안이라는 국가의,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으로부터 출발한 게 신라예요. 자, 이 사로국의 첫 번째 임금이 바로 박혁거세죠. 그러니까 박혁거세인 이유는 박처럼 생긴 알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죠. 근데 처음에는 왕이 아니에요. 당시 신라의 임금의 명칭은 거서관이라고 하죠. 거기 교과서 52쪽 보면 신라 왕의 호칭 변화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초기 사로국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왕이 특정한 집단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박씨, 처음엔 박씨, 나중에 석씨, 나중에 김씨 여기서 돌아가면서 왕이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왕권이 어느 시기부터 좀 강해지냐면 역시 신라도 한 1, 200년 지나가지고 이 4세기 정도 되면 뇌물마리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52쪽에 나오는 왕의 호칭을 보면 마리간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약간 왕의 호칭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자, 뇌물 마리간이 왜 중요하냐면 영토를 확대해요. 사로국의 영토를 이쪽으로 확대를 해서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마리간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때부터 김씨가 왕위 계승을 단독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많이 강화된다는 거. 근데 한 가지 보시면 이때 왜 나라 알죠? 일본. 일본에서 자꾸 해변을 통해 침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내려와가지고 외의 침략을 막아주죠. 그래서 약간 고구려의 간접
약간의 간섭을 받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뇌물마리간 시기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 신라 지역에서 호명 그릇이 출토됐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성립을 했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백제예요. 자, 백제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죠. 백제 전성기는 바로 근초고왕 시기였어요. 대체로 4세기 중후반이죠. 자, 이 시기 근초고왕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자, 보시면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 때도 봤었잖아요. 부자 왕위 계승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많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에 바로 원래는 그 고유왕 시기만 해도 한 요 정도였어요. 백제국은. 근데 드디어 이 근초고왕 시기에 와서 이 아래쪽에 남아있던 나머지 국가들을 병합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이때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을 해요. 여기 평양성 공격해서 당시 고구려의 왕인 고국 원왕을 전사시켜 버려요. 죽여버렸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마한 지역 이쪽을 정복할 때 백제는 가야 쪽도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가야를 통해 가지고 일본 이 외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백제는 이 외를 통해서 신라를 견제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동진이라고 해서 당시 중국의 국가와 교류함으로써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외의 얘기를 보면 외에는 여기 이 박사라고 해서 좀 지식인들을 보내요. 아직기 왕인 이런 사람을 보내서 문화나 그리고 외한테 필요한 고급 물품들, 철이나 또는 비단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전수하면서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약간 인적 자원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동진하고는 계속 교류하면서 침류왕 시기, 그러니까 고국천왕 시기가 아니고 그 다음 때인데 침류왕 시기에 가면 불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래도 가야에 대해서 빼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론 삼국시대라고 흔히 부르지만 가야도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명실상부한 국가였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면 가야는 여러분 김수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수로왕. 자, 이 사람이 42년부터 이렇게 즉위하면서 창건한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요. 자, 이 금강가야는 김해 지역에 있었죠. 자, 이 금강가야 중심으로 성장한 가야 연맹을 정기가야 연맹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근데 가야는 생각보다 여러분 이 영토는 좀 적지만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 낙동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농토가 비옥했고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요 지역에서 철이 엄청나게 풍부했어요. 자, 철이 풍부하다는 건 무기나 또 이제 대외 교류에서 굉장히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 9년 또는 외랑 대외 교류를 아주 주도했죠. 특히 이 외는 이 가야의 철 자원에 굉장히 의존했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랬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백제가 공격해 들어와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금강가야, 그러니까 가야 연맹이 백제랑 좀 발을 맞추면서 외나라, 그러니까 백제, 가야, 외 연합, 일종의 연합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연합에 의해서 외나라가 신라를 공격했다고 했죠. 근데 고구려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구려군이 외나라만 격퇴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가야까지 침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이걸 계기로 쇠퇴를 하게 되죠. 이때 쳐들어온 게 광개토 대왕인 거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중심국가에서 금강가야는 쇠퇴하고 나중에 이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가 삼국에 계속 이제 광개토 대왕 또 장수왕 나오면서 삼국이 계속 이제 싸우는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서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